파리로 이주 후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쿤데라는 1984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완성한다. 운명의 여름 대서로 가장 왕성한 에너지가 맹렬히 움직이는 양질 변환의 때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유럽의 개인적, 정치적 혼란을 배경으로 철학적, 실존적 주제를 탐구한다.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이전, 도중, 이후를 아우르며 4명의 주인공이 서로 얽혀있는 삶을 따라간다. 재능 있고 난잡한 외과 의사인 토마스는 헌신 공포증으로 연애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테레자는 예민하고 내성적인 토머스의 아내로 자신의 불안감과 토마스의 외도의 그늘에서 살아간다. 토마스의 정부인 사비나는 독립성을 중시하고 어떤 형태의 헌신도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사비나와 테레자 모두와 얽히게 되는 스위스 남성 프란츠는 사랑에 대한 다른 관점을 대변한다. 가벼움과 무게라는 개념을 대조적인 세계관에 대한 은유로 소개한 쿤데라는 삶이 본질적으로 정해진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 여긴다. 이러한 가벼움은 영원한 결과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움으로 이어진다. 쿤데라는 가벼움과 대비되는 무게라는 개념을 영속성과 의미, 중요성에 대한 욕망으로 소개한다. 등장인물들은 존재의 가벼움을 받아들이는 것과 삶에서 의미와 중요성을 추구하는 긴장 사이에서 싸운다. 소설의 내러티브는 등장인물들의 개인적인 투쟁과 욕망을 탐구하며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사건과 엮어낸다. 프라하의 봄과 이후 소련의 침공은 등장인물들의 선택과 경험의 배경으로 개인의 삶과 역사적 맥락 사이의 교차점을 부각시킨다. 니체의 영향을 받은 쿤데라는 영혼의 귀에 대해서 고심한다. 영혼의 귀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갱신되는 필연적 본질이 존재한다는 힌두 철학의 원형적 반복 사상이다. 니체는 영혼의 귀를 수용하여 허무주의를 긍정하고 영겁의 귀를 적극적으로 탐닉하는 초인으로 생에 대한 조건 없는 긍정을 지향한다. 하지만 서구인들이 니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듯이 쿤데라 역시 영혼의 귀에 대하여 반론을 펼친다. 기독교의 선형적 시간 속에서 소멸한 신은 이성과 자유라는 절대 정신으로 대체된다. 인간 이성의 오만이 전쟁과 학살 등 비인도적 행위들에 무너지자 시간의 화살은 답을 못 찾고 방향을 잃는다. 서구의 지성들은 정답 자체가 허구라는 회의론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시한다. 지복의 세상을 잃고 소비를 통한 케인즈식의 보편적 복지마저 실패하자 의미 없는 공허함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가 된다. 토마시와 사비나의 가벼움과 테레자와 프란츠의 무거움은 허무 속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 허무마저도 의미 없는 축제이니 가볍고 하찮은 것들로 채워진 연속적 삶에 실망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시간은 원형으로서 필연적이고 반복적으로 우연의 베일을 쓰고 다가온다. 무한의 시간 속에서 영겁회귀는 반복된다. 초인은 현세와 현재의 영겁회귀 속에서 영원의 자유를 경험한다.